네, 안녕하세요. 영스랩 안티에이징 연구소 신박사입니다. 오늘은 8-5 뇌를 영하게 하는 한방 약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요즘 정신노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도 좋고 또 수험생도 좋고 또 우리가 정신적 노동을 많이 하는 직장인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 치매나 뇌졸중을 앓고 나서 그 회복기에 접어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은 영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에 가장 두려운 질병 뭔가요, 여러분들? 물론 지금 사망 1위는 암이긴 하지만 사실 암보다 더 두려운 거는 어떤 치매라든지 뇌졸중 같은 질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수명은 많이 길어졌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한 평균적으로 한 10년 동안 질병을 앓다가 우리가 죽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통계적으로 한 10년 동안 환자로 살아가는데요. 그걸 좀 단축시킬 수 있으면 좀 더 삶의 질적인 부분이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치매라든지 뇌졸중이라든지 두뇌 활성화에 좋은 약재를 좀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강황과 천만인데요. 여러분들 아마 강황이라는 것도 들어보셨고 천만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강황은 한의학에서 치매의 명약, 그 다음 천만은 하늘이 내려준 중풍치료제로 알려져 있고요. 여러분들 카레 드시고 계시잖아요. 이 강황이 카레의 원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암작용, 염증을 억제하거나, 아니, 암을 억제하거나, 염증을 억제하거나, 항산화작용, 우리가 몸이 노화나 세포들이 노화를 예방하는 이런 항산화작용이 있는데요. 카레를 즐겨 먹는 인도는 세계에서 치매 발생률이 가장 낮은 국가입니다. 또 치매뿐만 아니라 또 암 발생도 가장 낮은 국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인성 치매의 4분의 1, 미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고요. 65세 이상 치매 발병률이 한국은 10%인데 인도는 단 1%에 불과합니다. 이 강황에 들어있는 주성분이 커큐민인데요. 이 커큐민 성분이 몸에 빨리 흡수되도록 도와주는 약재가 바로 천마입니다. 그래서 요 천마와 강황과 천마를 1:2 비율로 섞어가지고 끓여서 그 다음에 꿀이나 유자청을 섞어서 여러분들 약차 형태로 드시면 아무래도 뇌 흡수가 빨라지면서 뇌 혈액순환이라든지 뇌 건강에 좀 도움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강황이란 약재와 천마라는 약재에 대해서 좀 알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찾았는데요. 한약 양리학이란 책하고 제가 주로 보는 책이 그 다음에 동의보감을 많이 보는데요. 오늘은 한약 양리학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강황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할게요. 강황은요, 강황이나 울금은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성분도 거의 비슷하고 양리작용도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생강과에 속한 단연초 그 식물의 뿌리 줄기를 건조한 것이 강황입니다. 강황. 주성분이 커큐민이고요. 그 다음에 양리작용을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양리작용은 소염작용입니다. 소염작용. 소염작용이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염증을 억제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소염작용이 있고, 두 번째는 면역 증강 억제 작용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황에 들어있는 다당류가 대식세포의 기능을 증강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대식세포라는 건요, 우리 몸에는 면역세포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어떤 외부 이물질이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탐식하고 얘네들을 딱 보초병처럼 딱 탐식하고 인지하는 역할을 하는 게 대식세포거든요. 가장 먼저 얘네들을 인식하고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게 대식세포예요. 그래서 그 대식세포의 기능을 증강하는 효과도 있고, 또 NK세포의 활성도 증가시키는데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암작용입니다. 항암작용. 동물의 실험을 했어요. 주로 이제 쥐를 갖고 많이 실험을 했는데, 이 암이 발생한 생쥐의 종양이 생장이 억제됐고 생존율이 증가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소화기계에 대한 작용인데요. 이 강황이 어떤 위장에 투여하면 항냉이라든지 스트레스, 유문결절, 그 다음에 위점막 손상을 억제하고 위벽 손상에 대해서도 보호하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심혈관계 및 혈액계통에 관한 영양인데요. 이 생지에 심근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었고요. 또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 이런 효과인데, 혈소판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몸에 이렇게 딱 상처가 나거나 뭐 손을 베었거나 치료 상처가 나면 피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거 피를 지혈을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는 혈소판이라는 게 이 지혈 작용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와서 피딱지를 딱 형성하면서 지혈을 시키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뇌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경우는 몸에 그 피가 순환이 잘 돼야 되는데 막 이런 피딱지들이 엉겨붙은 딱지들이 혈관에 다니면서 어떤 혈관을 막혀, 뇌에 가서 뇌혈관을 막히면 이게 뇌경색이 되고, 뇌혈관을 막아서 혈관이 터지면 이게 뇌졸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소판 응집을 억제한다는 얘기는 혈액을 묽게 만들고 혈액을 순환을 잘 되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섯 번째는 혈중 지지를 강화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피 속에 있는 고지혈증 있잖아요. 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준다는 얘기죠. 낮춰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지혈증이라든지 동맥경화, 고혈압 환자들한테는 좀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 심장질환 환자들에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리작용이 있기 때문에 주로 고지혈증이나 협심증, 아까 소염작용이 있기 때문에 루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치주염, 그 다음에 암 환자들, 그 다음 대상포진과 단수포진, 아까 제가 면역 증강작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포진, 단수포진 등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황 말고 천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천마는요, 난초과에 속한 천마의 덩이줄기를 건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마의 양리작용은요, 첫 번째 보면 진정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항경련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항경련. 그리고 수면을 연장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항경련작용이 있는데 정간말작을 억제시키고 진정과 항경련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세 번째 진통작용이 있다, 더 통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고요. 네 번째는 심혈관계에 대한 작용으로 혈압을 하강시키고 심박동에 대한 완만한 감소를 유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심장과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혈관 저항력을 낮추고 말초혈관을 확장시키는 작용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고지혈증이 있다든지 뭐 심장질환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런 질병이 있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산소 결핍 방어 작용이 있다. 그래서 이 천마 주사액을 생쥐한테 피하 주사했더니 생쥐의 산소 결핍에 대한 저항 능력을 높여서 생존 기간이 늘어났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소염 작용이 있다. 그래서 염증 초기에 삼출물이나 종창에 대해서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이런 작용이 있고요. 그래서 주로 어디에 활용하냐면 천마는 신경쇠약, 그 다음에 현운 어지럼증 있죠. 3차 신경통, 혈관 신경성 두통, 그다음에 자골신경통, 화상통, 유행성 뇌염 등에 활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황 천마차를 만드는 방법은요, 생수 3리터에 강황 10g, 천마 20g을 1시간 정도 불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강한 불에서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서 2시간 정도 더 끓여주는 거죠. 그래서 식혀서 걸러서 냉장고에 보관하고, 기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꿀이나 유자청을 섞어서 한 번 먹을 때 100ml를 한 3번 정도 드시는 거죠. 그래서 특히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풍 환자들, 지금 뭐 중풍 회복기거나 재활치료 있는 분들은 하루에 3회 정도 복용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견과류가 또 두뇌에 좋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강황 천마차에 1리터에다 호두 120g, 잣 50g, 아몬드 70g, 유자청 150g, 소금을 조금 넣어서 갈아서 여러분들이 두뇌 건강을 위해서 드시면 좋겠고요. 또 뭐 이게 꼭 그 치매 환자들 뿐만 아니라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이라든지 뇌를 많이 쓰는 직장인 같은 경우, 그다음 뇌가 지친 사람들한테 좀 여러분들 드시면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매나 중풍 환자들은 하루에 200ml를 3회 정도, 하루 3회 19회 먹도록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목향 오약차, 여러분들이 이제 목향하고 오약도 이 한약 약재거든요. 이기약이라고 해서 한약에서 이기약이라는 거는 뭐냐면
기의 이론약이다. 기의 이론약이라는 거죠. 인체에서 우리 한의학에서 기란 얘기를 설명하는데, 여러분들 기라는 거는 에너지예요. 에너지. 여러분들 왜 애기들, 조그만 애들은 보면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몸을 막 움직이잖아요. 기가 넘쳐서. 우리가 그러잖아. 얘네들 기가 넘쳐서 아주 그냥 한시도 가만히 있질 않잖아요. 이런 아이들은 기가 진짜 넘치는 거거든요. 이 기의 역할은요, 사람을 움직이게 해주고, 또 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 몸에서 혈액순환을 돌리는 역할을 해요. 이 기는 몸의 혈액이 순환을 움직이게 하는 동력을 제공하는 게 기예요. 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가 건강해야지 혈액순환이 잘 되겠죠. 그래서 이 한의학에서는 정기, 신이 모두 원활하고 건강해야지만 건강하다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준 약재가 이기약인데, 그 중에서도 목향과 오약을 사용한다. 그래서 아무래도 기혈이 원활하면 뇌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겠죠. 여기 좀 오타가 났네요.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자, 혈류량이 증가된다는 거는 혈액만 가는 게 아니라 혈액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도 가는 거고, 혈액에 들어있는 산소를 원활하게 많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뇌는 산소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장기예요. 우리 몸에 가장 많은 산소를 소모하는 장기가 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또 뇌신경의 노화를 예방해서 치매를 예방. 목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목향은 양리작용, 이거 국화과에 속한 단연처 초본의 뿌리를 건조한 건데요. 이 목향의 양리작용을 좀 설명할게요. 장간 평활근 이완작용이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위장이나 소장이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수축하거나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완을 하는 기량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위경련이라든 장경련 있을 때 어때요? 굉장히 통증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련을 해소하는 작용,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시키기 때문에 경련을 해소하는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관지 평활근 수축 억제 작용이라는 건, 여러분들 천식 환자들 보면 기관지가 갑자기 확 수축하면서 여기 기도로 가는 산소량도 적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호흡곤란이 온다든지, 아니면 목에서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 기관지 평활근을 이완시켜주는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침이나 기관지 천식 환자들한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 대한 작용은요, 심장을 흥분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심방보다 심실에 대한 작용이 뚜렷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번째, 혈관 확장과 혈압 강화 작용이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떨어지는 작용이 있으면 아무래도 고혈압이라든지 동맥경화라든지 심장 질환이 있거나, 그다음 뇌 쪽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죠. 뇌경색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겠죠. 다섯 번째, 혈소판 응집 억제는 작용이 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하면 혈액이 끈끈한 것이 좀 묽게 되면서 순환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혈소판 응집 작용이 있으면 뇌경색이나 뇌졸중 환자, 그 다음에 동맥경화 이런 환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소염작용이 있다는데, 이 목향의 종류는 연쇄상균, 포도상균, 이런 균들은 여러분들 우리 흔히 피부에 상존하는 균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균들, 그 다음에 디프테리아든지 박테리아든지, 그 다음에 파라디푸스, 이런 균에 대해서 항균, 소염작용이 있다,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용은 주로 급성 이질, 궤양병이라든지 기관지 천식 등에 많이 사용된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약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오약은 약성이, 녹나무과에 속한 상록 감목인 나무의 뿌리를 건조한 건데요. 행기지통이라고 그래서 그 기체 소통함으로 인해서 통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주로 요통이라든지 소화기 질환에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드는 방법은요, 물 1리터에 목향 10g, 오약 10g, 생강 5g, 대추 10개를 넣고 약한 물로 1시간 정도 끓여서 하루 100ml씩 2회 복용한다. 여기 오타가 났는데, 목향하고 오약 똑같이 10g씩입니다. 6개월간 꾸준히 복용한 후 3개월 휴식하는 것을 반복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백봉신과 솔잎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복신 솔잎차는요, 자, 심의 기능을 보강하여 경계, 우리가 놀라거나 황홀하거나 건망, 화냄 같은 감정들을 잘 진정시키는 효능이 있다. 백복신과 솔잎을 끓인 차를 꾸준히 복용하면 치매 원인이라고 알려진 체액 성분의 담음이 머리 쪽 경락에 쌓인 것을 제거하여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한의학에서는 어떤 물질, 이물질이 많이 쌓인 것을 담음이라고 하거든요. 담음. 이게 뭐 또 우리가 담결렸다고 하기도 하고, 객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비만에서는 습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불필요한 체액물질이 머리 쪽에 쌓여서 머리 경락 쪽에 쌓인 것을 제거해서 치매를 예방한다, 이렇게 한의학에서는 표현하고 있고요. 우리가 현대학에서는 보통 그러죠. 그 치매 원인 물질로 알려진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어떤 독성 단백질 물질이 뇌 속에 쌓여 있는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보통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설명을 하는데, 하여간 이제 표현 방법은 틀리지만 어쨌든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베타 아밀로이드, 머릿속의 담음을 제거하는 것을 제거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이 백보식 솔잎차가. 특히 솔잎에 있는 피톤치드가 뇌신경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솔잎은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나무 잎에서 나는 피톤치드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톤치드가 물론 뇌신경도 안정시키고 우리 항알레르기라든지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성분도 있어서, 우리가 보통 이거 아로마에서도 파인이란 그 아로마가 있어요. 소나무 파인이란 아로마가, 거기에 보면 이 피톤치드가 많이 들어있고요. 또 소나무 말고 또 우리 뭐죠? 히노키, 삼백나무라고 그러나요? 삼백나무, 그 나무에도 보면 이 피톤치드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게 뭐 면역 성분도 좋고 항알레르기 성분, 알러지라든지 그다음에 머리를 맑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솔잎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솔잎은 그 신선들이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고요. 자, 차를 만드는 방법은, 자, 깨끗한 물 1리터에 백복신 10g, 솔잎 50g, 감초 4g, 대추 10개를 넣고 끓여서 약한 물로 한 2-3시간 정도 끓여가지고 아침 저녁을 하루 2번 100ml를 복용합니다. 그래서 한방 약차는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한 뒤 3개월 휴식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정말 솔잎차 굉장히 좋거든요. 머리 쪽에 굉장히 좋고, 또 우리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면역력도 좋게 하고, 또 아까 여기 고혈압 동맥경화를 예방시켜주는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 3가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는 우리 행동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계속 드릴게요. 4번째는요, 뇌 건강을 위해서 만보 걷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운동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만보를 걷게 되면 여러분들이 뇌의 혈액 공급을 위한 활동으로 걸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걷게 되면 기억력은 물론 뇌를 더 스마트하게 관리하게 한 좋은 방법인데요. 감각 정보를, 우리가 해마가 기억 중추잖아요. 해마가 단기간 저장하고 있다가 이게 대뇌피질로 보내서 장기 기억으로 저장하거나 삭제하는데, 이 대뇌피질은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본체에 비유되고 기억의 저장 창고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손, 발, 입, 혀 자극이 그대로 뇌에 전달되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과 발을 자주 움직이거나 말로 표현하거나, 그래서 이 아웃풋 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뇌를 스마트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책을 눈으로 읽는 것은 인풋 작용이죠. 인풋. 그 다음에 이것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거, 이를 말로 표현한다든지 낭독을 한다든지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은 아웃풋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아웃풋을 많이 하는 활동을 하면 할수록 내가 더 스마트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인풋보다 더 중요한 건 아웃풋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5번째는요, 또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추천한 두뇌 운동법인데요. 여러분들이 뇌를 활성화하고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한데, 여기서 추천하는 운동법, 뇌를 위한 운동법으로는 일주일에 적어도 4일 이상 매일 30분에서 45분 동안 걸으라는 거죠.
뭐 걷거나 뛰거나 산소 자전거를 타거나 여러분들이 심혈관계 유산소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되면 뇌혈량도 증가되고 몸의 혈액순환도 빨라지겠죠. 이게 내려가서는 뇌혈량 증가시키면서 신경성장 유발 물질을 증가시켜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성장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다른 앞에 아마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아까 대표적인 게 견과류 같은 것들 있잖아요. 견과류 이런 것들도 신경성장 유발 물질을 촉진시켜주는 대표적인 물질이 있죠. 그래서 증가시켜주고 또 뇌 건강과 피질 가소성, 내가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고 또 신경세포 사이에 틈틈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뇌 능력에 도움을 준다는 증거들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영상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뇌세포가 점점 감소돼서 그냥 노화돼서 내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새로운 결과들 많이 발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한다든지 뇌에 자극을 주는 활동을 하면 내 세포는 죽을지 모르지만 내 세포와 세포를 연결하는 망이 있어요. 그걸 네트워크 망이 더 촘촘해지면서 더 두꺼워지고 더 촘촘해지면서 여러분들이 뇌가 더 발전한다는 거죠.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세포는 감소되지만 내 세포와 세포 사이의 네트워크가 더 확장이 되면서 더 촘촘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나이를 먹어도 내 신경이 성장하고 발전한다는 증거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뇌 활성화를 위한 경혈 자극인데 여러분들 이 눈썹 끝자리 있잖아요. 바깥쪽을 사죽공이라고 해요. 그리고 귀 뒤에 보면 여러분들 손으로 이렇게 짚어보면 귀 바로 뒤에 움푹 들어가는 자리가 있어요. 이게 예풍혈이거든요. 예풍혈. 그래서 사죽공과 예풍혈인데 여기를 자극을 하면 여러분들이 전두엽과 측두엽을 자극해서 뇌를 자극하고 그 다음에 뇌 혈액순환을 돕고 두뇌를 활성화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자율신경계도 안정시키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집중력과 기억력도 향상을 시킬 수 있는데요. 그냥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여기 눈썹 끝자리 있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잘 문질러 주시는 거죠. 눌러서 잘 지그시 눌러서 문질러 주거나 자극을 주거나 또 귀 뒤 예풍혈 자리를 잘 눌러서 자극을 주게 되면 요 눈썹 자리는 전두엽 자극 자리고 예풍은 측두엽 자극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여러분들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그럴 때 두통이 있거나 그럴 때는 이 두 자리를 자극을 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앞에서 뭐 다이어트 같은 거 할 때도 이열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비만에도 이 이열이 많이 도움이 돼요. 제가 석사 논문을 비만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이 이열 자극을 했었거든요. 이열 자극을 했더니 체지방과 콜레스테롤, 체지방률 이런 것도 다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은 키도 성장하는 효과가 있어서 유의적으로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이제 뇌를 자극하는 혈자리들이 있어요. 우리 귀에도 240개의 혈자리가 있어요. 이게 귀도 인체의 축소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삼금, 다이어트침, 금연침, 금주침이 가장 유명한데 그거 말고도 다른 쪽으로 활용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뇌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열 자극인데요. 일단 여기가 뇌 자리예요. 뇌 자리는 뇌 기억력이나 대뇌피질을 자극하는 자리고요. 여기는 피지라는 시상하부, 수면 중추를 자극하는 자리고요. 내분비는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는 자리고, 교감은 자율신경계를 안정하는 자리고, 신문은 모든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자극하면 뇌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예방을 위한 혈자리도 좀 설명드릴게요.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뇌는 항상 들어가야 되겠죠. 뇌는 뭐 대뇌피질이 있고, 우리가 인간이 고등사고를 하잖아요. 여기는 인간의 학습이라든지 기억, 이성, 인격을 담당하기 때문에 뇌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피지라가 제가 뇌 시상하부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이 시상하부에는 자율신경계 활동을 관여하는 기관으로서요 많은 일을 하거든요. 뭐 정서나 체온이나 호흡이나
수분 전해질, 음식량 섭취량, 음식 섭취량, 신체 리듬, 심박수, 혈압 등.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 연장하고 연관되는 가장 원초적인 일들을 이 시상하부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조절하고, 또 한 가지는 호르몬 생산 기관이 뇌하 수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신상학과. 그래서 이 피지라를 꼭 자극을 하고요. 이 피지라는 뇌와 관련되거나 아니면 뭐 정서, 우리 기본적인 치료 쪽에 많이 쓰는 자리입니다. 그다음 내분비도 이제 호르몬 계통을 자극할 때는 항상 들어가는 자리인데,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치매 예방이면 뇌하 수치를 자극해야 되잖아요. 뇌하 수치 자극하고, 또 우리가 성장 호르몬이라든지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같은 것들이 대부분, 그다음에 여러분의 멜라토닌이라든지 그다음 세로토닌, 이런 모든 호르몬들이 여러분들이 그 안티에이징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분비 자리가 꼭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은 여러분들이 모든 혈액순환을 담당하잖아요. 이 심장에서 펌핑해서 모든 기관으로 혈액을 보내주는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도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 치매가, 알츠하이머 치매는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또 여러분이 치매가 알츠하이머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으로 생기는 거에 있는데, 혈관성 치매라는 게 또 있거든요. 이 원인은 주로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 이런 어떤 혈액의 문제로 인한 치매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혈관성 치매 원인이 되는 것들이 심장하고 연관이기 때문에 심장도 자극하는 자리에 들어가고요. 심장은 가장 중심점, 우리 기에서 가장 중심점의 정 가운데 있는 게 심장혈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첨은요, 이제 응급 사열할 때 쓰는 자리예요. 이게 기를 여러분들이 반으로 딱 접었을 때 딱 그 끝 지점 있죠. 접히는 끝 지점이 바로 이첨 자리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뇌경색이나 이제 한의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뇌경색, 뇌출혈, 고혈압, 고열이 나거나 급체나 할 때 응급시에 여기를 피를 한 방울 내주는 사열자리입니다. 사열자리.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들이 갑자기 주변에서 가족들이 누가 내 고혈압 환자인데 갑자기 쓰러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119 불러서 차가 오는 동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까운 곳이라면 몰라도 차가, 응급차가 오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이게 사실 뇌출혈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럴 때는 시간이, 골든타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피를 조금 한 방울 내주세요. 저도 현대의학을 했지만, 이게 여기 피를 한 방울 낸다고 해서 이게 의학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이게 뭐 환자한테 해를 가하는 유해행위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의학이나 대체학에서는 이 기가 인체 촉소판이기 때문에 이 피를 한 방울 내줌으로써 이 뇌에 해당되는 뇌압을 떨어뜨리는 거, 우리가 뇌 압력을 떨어뜨려 주는 효과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결국은 뇌출혈이라는 거는 뇌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압력 때문에, 아니면 뇌 혈관의 압력 때문에 혈관이 터지거나, 또 여러분들이 뇌 손상을 입으면 뇌에도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뇌 세포들이 더 많이 손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여기 이첨 자리를 여러분들이, 우리 어릴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따주잖아요. 체했을 때 손 따주듯이 여기다 피를 한 방울 따주게 되면 이 뇌 쪽의 압력을 좀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뭐 집에 이런 환자들은 없었지만 급체했을 때 한번 따보세요. 여러분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급체를 했는데 얘 소화제가 없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합곡 자리를 자극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아니면 여기 이첨 자리를 한번 사열을 해줘 보세요. 그러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제가 브레인셋 그 8주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영상을 45강으로 만들어서 영상으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상과 함께 무슨 교육을 하냐면 뇌활성 워크샵이죠. 그러니까 수업은 전부 다 이론이 아니라 거의 같이 활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뇌를 자극하는 놀이식 활동이라든지 체험식 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어요. 8주 동안.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제가 논문이나 책에 이 뇌에 관련된 논문이나 책을 1000여 권을 제가 다 검색하고 보고 거기서 간추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게 만든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은 꼭 노인들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젊은 사람들이나 공부하는 수험생이라든지 아니면 또 굉장히 뇌를 많이 쓰는 직장인이라든지 뇌가 지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시 뇌를 조금 건강하게 되돌릴 수 있는 이 활동, 놀이식 치료 활동을 제가 한 12가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 동안은 계속 활동을 하는 겁니다. 뭐 딱딱하게 공부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뇌를 자극하는 방법들을 제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브랜센 8주 프로그램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